일부 드라마 저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드 전문 심쿵이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드라마 저류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반전 이야기인데요. 제작진이 온갖 톱스타들을 캐스팅해서 화제를 모으려 했지만 정작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일부 드라마 저류란 무엇인가? 저류는 2025년 5월에 방영을 시작한 중국의 고전 로맨스 시대극입니다. 제목인 저류는 미인 앞에서 영웅도 허리를 굽힌다는 의미로 절세미인 소규를 두고 벌어지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이 드라마는 중국 고전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서 원작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런 고전 각색 드라마가 성공하면 엄청난 화제가 되거든요. 드라마의 배경은 중국의 고대 시대입니다.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대죠. 특히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건 적자와 서자의 구분입니다. 적자는 정실 부인의 아들로 가문의 정식 후계자가 될 수 있지만 서자는 첩의 아들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차별받는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신분제의 모순이 드라마의 핵심 갈등 요소가 되죠. 제작진은 이 드라마를 홍보할 때 완전히 비주얼에 올인했습니다. 남주인공 류은영의 완벽한 몸매, 특히 그의 팔팩 복근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여주인공 송주아의 절세 미모를 강조했죠. 실제로 드라마가 시작되자마자 류은영의 상반신 노출 장면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남신 탄생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어요. 2부 덩커 감독과 캐스팅 전략. 덩커 감독은 1985년생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신의 감독입니다. 그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그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 만든 단편 영화 킬러 아용으로 대학생 영상제에서 최우수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재능이 인정받기 시작했죠. 2010년에는 첫 장편 영화 나쁜 아이들의 가을을 연출했는데 이 작품으로 제28회 금계백화영화제 최우수 감독 데뷔작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 후 15년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덩커 감독은 저류를 통해 자신의 대표작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캐스팅에 특별히 신경을 썼죠. 여주인공 송주아 캐스팅은 정말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송주아는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여배우 중 한 명인데요. 그녀의 연기 이력을 보면 어린 시절 보련등전전에서 나타 역할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보여준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캐릭터 연기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죠. 성인 배우로 전환한 후에는 구주표막록에서 우아하고 지적인 캐릭터를, 교가의 아들딸들에서는 현실적이고 당찬 현대 여성을 연기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송주아의 가장 큰 장점은 외모와 연기력을 모두 갖췄다는 점입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송주아만큼 예쁘면서도 연기 잘하는 배우가 또 있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반면 남주인공 류은영의 캐스팅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류은영은 원래 가수 출신으로 연기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송주아처럼 검증된 연기력을 가진 배우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연기력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하자 일부 시청자들은 류은영의 연기가 어색하다, 송주아와의 케미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류은영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의 188cm 장신과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가 위소라는 캐릭터의 카리스마를 잘 표현한다는 평가였죠. 특히 액션 장면에서는 확실히 그의 장점이 드러났습니다. 3부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의 등장. 그런데 이 모든 계산을 완전히 뒤엎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류단단이었죠. 류단단이라는 이름, 한국 분들에게는 생소하실 텐데요.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류단단은 2010년대 초반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류단단도 그런 시류에 맞춰 가수의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중국 음악 시장은 정말 치열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신인 가수들이 데뷔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류단단도 몇 곡의 싱글을 발표하고 콘서트도 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이 되자 그는 점점 과거의 가수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아이돌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밀려난 거죠. 음악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류단단은 연기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역할들만 맡았습니다. 주인공의 친구, 조연의 조연 같은 역할들이었죠. 심지어 대사가 몇 줄 없는 역할도 많았어요. 그런 그에게 전환점이 된 작품이 바로 경연연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이황자 리청저 역할을 맡았는데 비록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리청저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근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왕위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는 복잡한 캐릭터였습니다. 류단단은 이 역할을 통해 자신의 연기력을 증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표정 연기였습니다. 같은 미소를 짓더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지도록 하는 섬세함이 있었어요. 저류에서의 위험 캐릭터 분석. 저류에서 류단단이 맡은 위험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위험은 위소의 사촌형으로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한량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돈을 물쓰듯 합니다. 가문의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건들거리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면일 뿐입니다. 위엄은 사실 매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에요. 단지 서다라는 신분 때문에 가문에서 중용되지 못할 뿐이죠. 더 슬픈 건 그의 가족 관계입니다. 어머니인 서부인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너에게는 절대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못을 박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사랑이 위엄의 마음을 더욱 비틀어 놓죠. 류단단은 이런 복잡한 캐릭터를 정말 섬세하게 연기했습니다. 한량의 모습을 연기할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느슨하고 건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혼자 있을 때나 진심을 드러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4부 류단단의 연기력 심층 분석. 류단단의 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의 메소드 연기입니다. 특히 위엄이 술에 취한 장면을 연기할 때 류단단은 실제로 촬영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물론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취기를 띤 상태에서 촬영에 임한 거죠. 이 장면에서 위엄은 술에 취해 시녀를 소교로 착각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소교야,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외로울까? 라며 혼잣말을 하는 장면인데 류단단의 연기가 정말 절절했어요. 실제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연기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류단단의 또 다른 강점은 미세한 표정 변화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위엄이 소교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장난스럽고 가벼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또 다른 미인이 왔네 라는 식의 시선이죠. 하지만 소교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그의 눈빛이 변합니다.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마침내는 진정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 그의 눈빛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돼요. 특히 소교가 눈 속에서 빙글빙글 돌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위엄의 눈에 나타나는 부드러운 애정의 시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류단단과 송조아의 연기 호흡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기파 배우인 만큼 서로의 연기에 즉석에서 반응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위엄과 소교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장면들은 정말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위엄이 소교에게 당신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나를 진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송조아가 보여준 미묘한 표정 변화와 류단단의 절절한 연기가 만나면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죠.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류단단과 송조아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다 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위엄이라는 캐릭터는 한량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예에도 능한 인물입니다. 류단단은 이런 다면적인 모습을 잘 소화해냈어요. 칼싸움 장면에서는 평소의 나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집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건드란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런 급격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류단단은 이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5부 시청자 반응과 사회적 의미. 저료가 방영되면서 중국 인터넷에서는 류단단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웨이보에서는 류단단 연기 진짜 잘한다. 위엄 너무 매력적이다.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 특히 많은 네티즌들이 처음엔 류이닝 복근 보려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류단단 때문에 본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네티즌은 류단단이 위엄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연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어요. 이번 저료의 사건은 중국 연예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드라마계에서는 연기력보다는 외모와 인기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주연을 맡고 그들의 팬덤이 시청률을 견인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저료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제작진이 의도한 비주얼 마케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탄탄한 연기력으로 무장한 류단단이 진짜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이는 중국 시청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쁘고 잘생긴 얼굴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연기력을 원한다는 거예요. 류단단의 성공은 중국 연예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제작사들이 캐스팅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인기나 화제성만으로 배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력을 더 중시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또한 류단단 같은 숨겨진 보석, 같은 배우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연기력은 있지만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우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한 중국 연예계 관계자는 류단단의 성공은 우리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류단단은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료 이후 그에게 쏟아지는 작품 제의가 엄청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인기를 이용해 아무 작품이나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기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을 고르고 있다고 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주는 시사점. 이 사건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외모와 인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기 연습과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저료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 이야기를 넘어서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류단단의 성공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하죠. 여러분도 혹시 저료를 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류단단의 연기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깊은 인상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중국 연예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